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시간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미국의 단기 조달 금리, 소파 금리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약간 보충 수업처럼 저희가 좀 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해 자체가 살짝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소파 금리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RP물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길물 기준의 RP물을 편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실상 우리가 보통 채권이 막 할인율이나 어떤 가격적인 변동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선 실질적으로 이제 이길물 담보부 금리만 수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미국의 소파 금리를 그냥 그대로 나의 계좌의 이익률로 가져가는 그냥 안정적인 어떤 계좌 예금 시스템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율이나 이런 것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담보부 금리를 통한 수익률 수취 상품도 있다라는 걸 참고해가지고 트레이딩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약간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네. 지금은 그쪽에 투자하는 게 괜찮은 아이디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때 저희가 빅시, 그러니까 네. 오히려 공포지수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도 얘기도 하기도 네네, 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돈과 금리의 흐름 자체를 좀 볼만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가보죠. 첫 번째 종목, 비트코인 채굴 기업 라이엇 플랫폼스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기업 주가 제대로 못 봤지만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낙폭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단가로 갔다라는 게 장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아직도 저희는 조금 더 낙폭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딱 10.5 기준으로는 좀 괜찮은 가격대가 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그다음에 이런 라이엇 플랫폼즈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신흥으로 보시는 분들도 늘어나셨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충분한 낙폭을 보이고 나서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때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을 이제 스트래티지랑 이 라이엇 플랫폼스 중에서 어떤 게 더 낫냐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라이엇 플랫폼스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자체를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혹은 ETF를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제 다른 어떤 현물 중에서, 즉 이제 증시자산 중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고비중으로 다루는 섹터들을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코인 자체를 홀딩하고 있는 자산군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산군 자체는 코인에 비례해서 올라가긴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규로 다른 수익처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자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현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라이엇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사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스타트를 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22년도 이후부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전력 용량 부분이 기존에도 해시파워를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으로부터 확보를 해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인프라를 AI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용량 자체를 AI 서버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코인 채굴이나 다른 투자적인 부분들을 증액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체적인 자산 증가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메리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요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자산의 ROE에 플러스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현물 투자 대비해서의 메리트는 이제 별도로 반드시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만 어떤 자산에 대한 증가에 기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이엇 플랫폼즈 티커가 RIOT죠.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주가가 13.95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네, 아까 맞습니다. 적정가가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0.5달러 선으로 본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40% 정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얘기고, 그때 맞습니다. 되면은 우리가 담을 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하락
기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이제 칼 잡듯이 잡는 것은 절대로 유리한 전략이 지금 아니고요. 칼이 떨어지는 네. 칼날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절대로 유리한 구간이 아니고 충분한 밸류에이션의 낙폭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시 자체가 차라리 아예 악재로 돌아서서 제대로 낙폭이 시작되는 구간이 스타트가 되면은 현재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던 ETF 투자자들이 사실 코인에서 넘어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증시 자산에서 자금을 빼고 반대로 이제 대체 투자 자산군으로 넘어가면서 암호화폐군으로 자산이 유입될 때 그때가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 최하점 찍었거든요. 16까지 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더 내려가려면은 하락 심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와야 된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그렇게 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모멘텀 종목으로 짚어주셨고 이 네. 정도로 정리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AI 기반 플랫폼 기업 김랩이라는 곳이네요. 여기도 역시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던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AI 분야 안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사실 대부분의 어떤 칩셋 기업들은 다 많은 상승세를 보였고 데이터 센터 기업들도 굉장히 다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이제 투자자들도 자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AI 섹터 내부에서 지금 실질적인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업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은 데이터 센터 분야랑 데이터 센터 보안 분야,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다가 코딩을 넣게 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지금 긴랩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코딩을 넣게 되는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코딩을 집행하는 것은 긴랩과 깃허브,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딩을 짜는 과정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AI 기반으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딩을 짜내고 그리고 그 코딩을 관리하고 그 관리한 이후에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 모든 프로세스를 긴랩과 깃허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발자 단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거의 14분기 연속으로까지 매출이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이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PSR이나 PBR은 거의 다 지금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로 봤을 때 AI 분야에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기업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호흡 자체를 그냥 단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장기적 자산을 편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산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집중하셨네요. 이 종목들 투자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뒤 낙폭이 확인됐을 때 그리고 그때 장기 매입을 장기 보유를 했을 때 투자의 적정 시점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진 블랙퀀트 에코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